품질 읽어주는 여자 유정군의 7강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통계적 공정관리 부분에서 지난 6강 때 관리 한계를 했었고, 오늘은 관리도의 활용부터 나머지 이제 관리도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리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를 한 그 선을 관리 한계라고 했죠. 영어로는 컨트롤 리밋이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규격 한계와 관리 한계 이 두 가지의 용어를 굉장히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규격 한계는요,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객사와 합의된 선이죠. 자, 읽어볼게요. 품질에 관하여 합격시킬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품질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물품은 불합격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부 판정을 가름하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나 규제 등의 요구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으로 제품의 양분량을 판단하는 기준. 이 규격 한계를 넘어서면 불량 처리하고 규격 안에 한계 있으면 양품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도에서 쓰이는 관리 한계는 규격 한계를 한계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정관리를 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리도에 플랫된 점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공정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정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내부 스펙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품질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관리 한계를 확인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때 고객사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컨트롤 플랜 걸려가지고 그 관리도에서 벗어난 플랫에 대해서 원인 조사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액션 취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재료 회사를 기반으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재료 중에도 이제 전자업계에 쓰이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제 전자회사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거를 그러면 모든 그 플랫의 점을 전부 다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예요.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할 때 보면은 중요도라는 걸 정하거든요. priority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 조사에서 개선 취해야 되는 항목이 뭐냐? 1번 고객 불만이죠. 바로 고객 불만이다. 불량 제품이 고객에 릴리즈가 돼서 고객한테 거꾸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경우, 그건 무조건 해결해야겠죠. 안 그러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 고객 불만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있다. 그럴 경우에 자, 오퍼레이션, 공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뭐냐? 바로 불량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 위험 그 부분이죠. 불량률을 낮추는 거예요.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뭐 스펙을 넓힌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에 있는 공정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개선을 할 때, 자, 그러면 공정 개선을 그냥 무조건 하냐? 불량
그럼 스펙 넘어가는 걸 다 없애면 되는 거죠. 스펙 넘어가는 게 불량이니까. 스펙 넘어가는 거 다 없앴어요. 그래서 불량률 거의 제로에 가까워. 이거는 이제 이상 원인에 대한 건 우리가 거의 다 잡았어. 이제 우연 원인에 대한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럴 때는 바로 그 다음으로 관리 한계선을 낮추기 위한, 좁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는 품질에 대해서 계산을 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은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그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품질 관리자로서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이론적인 배경도 이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배경과 지금 현재 우리 공정이라든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칭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관리도의 적용 및 관리 상태의 이점. 그럼 관리도를 쓰면 도대체 뭐가 좋냐, 그리고 관리 상태에 쓰면 그게 뭐가 좋냐, 이런 것들 설명해 보았어요. 관리도 적용 초기에는 이상 원인을 제거하고 공정 능력을 확보하여 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관리 상태에 있는 공정 품질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정 능력 지수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예측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고객 불량 난 거만 줄줄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스펙 오버 난 거, 불량 난 거에 대면 맨날 줄줄줄 쫓아다니면 되게 직장생활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뭐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공정 문제를 제거를 해서 공정을 관리 상태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관리 상태에 있다는 거는 네, 관리 한계에 벗어난 점들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률이 0.3% 미만이 되는 거예요. 99.7%니까요. 그 불량률이 이제 컨트롤 리밋 안에 있는 게, 그러면 관리 상태에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우리의 관리도를 보고, 특히 공정 능력 지수를 보고 미래에 대한 불량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공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품질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쯤 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현재의 공정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면 검사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불량률 예측이 가능해요. 불량률 예측. 불량률이 너무 좋아요. 60그만 수준이야. 3.4 ppm이야. 그러면 10만 개 생산했을 때 3.4건의 불량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품질 비용이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그때 검사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제조 혁신이죠. 근데 굉장히 이건 궁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관리도 하나의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이 자료가 사실은 최근에 작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취미생활로 찍는 유튜브랑 네, 그렇게 공을 많이 안 들였어요. 자, 계량값 관리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X바 R 관리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외우기가 간단해요. 저희가 평균을 할 때 바를 이렇게 항상 그죠? 이건 뭐야? 이거요? 표본의 평균 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링 한 거의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많이 써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통계 배우면서 이런 이제 표식들을 좀 배웠었어요. 기억이 사실 난가 잘 모르겠지만 전 잘 안 났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난다고 치고, 그럼 x 바라는 거는 평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링의 평균을 나타낸다. 그럼 평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은 건 뭐냐? 이 차트의 밑에 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차트 위에 있는 게 x 바를 표시했다면 이 밑에는 뭐냐? r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r range, range, range 맞아, 범위. x 바라는 거는 한 개의 제품에 뭐 10이면 10동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자, 평균을 낸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1, 13, 12, 15 등등등등 모아서 평균을 낸 거면 이 여러 가지 데이터 간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범위 아까 배웠죠? 범위는 여기다 찍어요. 자, 다시 볼게요. 평균 이거예요. 범위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데이터 간의 흩어진 정도가 높다는 거죠. 포인터를 해야겠네요. 잘 안 보여. 자, 범위가 낮다는 거죠. 평균이 떨어졌어요? 범위가 제로예요? 자, 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또 다른 정보는 뭘까요? 바로 점선, 실선 이런 거 보여주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읽을게요. 먼저 관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함 x바, 군의 평균치 변화, 군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R 관리도 군 내의 산포를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까 설명해 준 거에 다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그래프를 좀 더 당겨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수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그 수식을 꼭 알아야 되냐? 알면 좋겠죠. 근데 그래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수식을 다 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여기에 공정능력 지수까지 개선이 되어 있네요. 나중에 공정능력 지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할 정도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보여되는 빨간색 선 있죠. 실선의 R값.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보면 계산법이 있는데 R 관리도 4알바, 3알바 R값 D값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네요.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만.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X바 R 관리도는 어떤 식의 그 데이터 형태일 때 그릴 수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취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럼 모든 데이터에 다 X바 관리도를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게 여기 보시면 I 차트를 그리던지 MR 차트를 그려야 되는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점은 그거예요. 이거는 바를 나타내고 이거는 그냥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냥 각각의 어떤 군 내 여러 번의 샘플링 한 거를 다 알 수 있으면 X바 관리도를 그릴 수 있지만 그냥 시스템에 이미 다 평균 때려서 한 개를 넣어버린다. 아니면 그냥 이건 샘플링 없이 그냥 여러 개의 샘플링 없이 그냥 한 개로 찍어서 한 개밖에 데이터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I 차트를 그려요. I 차트. 뭐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량이다, 뭐 적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이런 관리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뭐 MP 관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Xbar 관리도에 제가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데이터가 어디 있을 텐데, 예제 뒤에 있네요. 교재 실습 예제. 데이터 리스트가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이거. X1 로 데이터가 안 나있나? 이거는 X바 관리도가 아니네요. XRS인데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이게 X바 R 관리도고. 자, 그럼 데이터를 볼게요. 자, X 샘플링 5개의 데이터가 모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5개의 평균 값이 여기 들어가요. 점이 찍혀요. 2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 이 데이터한테 평균 값이 이렇게 탁탁탁탁 다수로 찍힌 거예요. 자, R 값은 맥스에서 미니멈 뺀 거, 이 중에 맥스에서 미니멈 뺀 거, 그게 범위라고 했죠. 범위 값이 어디에 찍히냐면 볼게요. 자, 보시죠. 맥스에서 뺀 거, 이게 여기 찍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샘플 간길이의 범위. 이거 XRS 관리도는 뭐냐면 데이터가 다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어. X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닷만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볼게요. 이런 식으로. RS는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예요. R 값이. 볼게요. 이거 수식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쵸. 그 차이예요. 이 두 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 다음 다시랑 그 전 다시랑 차이가 크면 이게 높이 들어가요. 이 값이 높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는 레인지의 값의 평균이고 이게 그 어떤 관리한계, R값의 관리한계를 보시면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돼. 여기는 IMR 차트가 안 나와 있네요. IMR 차트도 그 인디비주얼한 차트 이 MR 이게 IMR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아마 미니탭에서는 IMR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미니탭은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여기 EPC 미니탭이 깔려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뭔가 엑셀에 수식을 이렇게 저처럼 찍어보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엑셀 많이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MR 차트 1.9까지 올라갔네. 자, 이게 관리 한계. 여기는 공정이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 관리한 게 넘어선 거 있죠. 자, 여기 그럼 이렇게 관리한 게 넘어서면 이거는 이상 상태로 간주하고 원인 조사 들어가야겠죠. 그럼 관리한 게 넘은 것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조사해야 되냐? 우리는 관리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따로 할 일 없는 거냐? 더 이제 빡센 기준이 나오죠. 바로 슈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슈와트라는 사람이 관리도를 해석할 때 이상 판정 기준은 8가지를 만들었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건 당연히 관리한 게 초과겠죠. 관리한 게 이탈한 사항. 자, 이상 요인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포인트를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다 당연히 제일 먼저 조사하겠고, 그리고 나 더 이제 요구사항이 높아진다 하면은 이런 추가적인 7가지에 대한 것들이 더 나와요. 자,
두 번째는 run 현상인데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어느 쪽으로 연속해서 9점 있는 경우. 편향되는 경우. 드드드드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경향 현상 어느 한쪽을 향해서 6점 이상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현상. 주기 현상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모양의 14점의 움직임 상승 또는 하향 교대. 룰 1, 룰 2, 존 룰 1, 2 관리 한계의 접근 연속하는 3점 중 2점이 중심선에서 2시간을 번역하는 경우. 이거 그림 보면 바로바로 감아요. 존 룰 2 연속하는 5점 중 4점이 1시그마를 벗어나는 경우. 중심선으로의 접근 연속하는 15점이 1시그마 이내에 있는 경우. 존 룰 3 연속하는 8점이 1시그마 밖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 탭에서 테스트 항목에 가면 그러니까 이건 IMR 차트에서의 테스트 부분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이 부분들을 표시해줘요.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상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다 클릭하면 빨간 점이 많을 테니까 이것도 조정해 가시면서 이 미니 탭에서 관리도를 그릴 때 내가 보고 싶은 이상점을 줄 수가 있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번개구리 콩 구멍듯이 항상 설명을 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됐냐? 20분이 넘어가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부터 8강부터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정 능력 지수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MSA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메저먼트 시스템 애널리시스라고 저희 MSA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